박시백의 고려사 이번 시간에는 영경의 충선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충렬왕이 죽고 영경의 충선왕이 이제 서둘러 귀국해서 10년 만에 왕위에 복귀하게 되는데 이때가 1308년 8월의 일입니다. 일단 10년 전보다 이 충선왕의 입지가 훨씬 더 강해졌다. 이건 좀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고려 조정에서 자신을 반대하고 아버지 편에 서서 자기를 핍박했던 이런 무리들이 다 그렇죠. 제거되거나 사전에 다 수청을 제거했죠. 한 상태였기 때문에 훨씬 더 자기 뜻대로 정치할 음. 수 있는 환경은 일단 조성된 것이죠. 예, 예. 그리고 고려왕뿐만이 아니라 심항으로까지 책봉됐기 때문에 음. 고려와 만주 일대를 관할하는 이런 위치에 선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위세도 상당했을 테고. 예, 들어오고 나서 사실 몇 가지 좀 계획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예. 예컨대 조세와 부역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관을 각지에 내려보내가지고 이 민전의 실태를 조사하게 음. 한다거나 음. 또는 도평이 사사로 하여금 전국의 제철서들과 그리고 수령들의 과실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음. 그다음 사설기관에서 관장하던 소금에 대해서 전매 제도를 실시한다는 등 이런 몇 가지 계획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예.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때 혼례와 관련해서 음. 동성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등의 몇 가지 이제 안들을 제기한 게 있는데 예. 잠깐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같은 성부치의 여자와 혼인한 자는 황제의 명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니 여러 대에 걸쳐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처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제 동성 같은 성부치 하지 말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재상의 아들은 종실의 딸과 혼인해도 좋다. 그 가세간 미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신라 왕손, 김원, 언양김씨, 해주 최씨, 파평윤씨, 평양조씨까지 여러 대에 걸쳐 공신과 재상을 지낸 이런 가문들의 남자는 왕족에게 장가가고 이제 특히 강조하는 것은 문무 양반의 집에서는 같은 성부치랑 혼인할 수 없지만 또 외가 쪽의 사촌에 구혼하는 것은 허락한다. 이렇게 해서 혼인을 할 수 있는 성씨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고려 왕실이 이 근친 간의 혼인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몽골 쪽에서 굉장히 좀 문제시한 거죠. 문제 삼고 멸시를 했던 것 같아요. 음. 이 충선왕 같은 경우에는 뭐 원나라에 워낙 오래 있기도 했고 또 거기에 그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지 예. 와가지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음. 싶습니다. 그렇죠. 이 충성왕도 이제 왕비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뭐 파격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김문현이라는 인물의 집에 행차를 했을 때 그 누이가 상당히 뭐 좀 미모가 뛰어났는지 마음에 들었어요. 네. 충렬왕이 아끼던 그 무비 기억나죠? 그 네네. 무비를 제거하고 김문현의 누이를 바쳤는데 이때 사실 이때도 과부 신분이었어요. 네. 숙청원비라고 해서 충선왕이 이제 자기가 부왕에게 바쳐 부왕의 왕비였던 인물을 다시 이제 자신의 왕비를 삼은 그런 케이스죠. 예. 충선왕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친 연경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나깨나 연경으로 돌아갈 생각밖에 하질 않습니다. 음. 고려의 왕이면 고려에서 정사를 보아야 그러니까. 되는데 예. 즉위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원으로 갑니다. 근데 이 당시에 왕들이 이제 연경 취입은 워낙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 뭐 갈 수도 있겠거니 가서 돌아오면 되니까. 근데 이제 충선왕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연경에 있으면서 나라 일을 다 원격으로 지시하면서 하고 아예 정사를 거기서 이제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귀국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음. 신하들이 이제 귀국해달라고 막 하소연하는 글도 올리고 음. 또 원은 황실대로 다시 그만 돌아가는 게 어떠냐라고 제기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충선왕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자신이 이제 권력에서 쫓겨나가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원 황실을 꽉 잡아야만이 자기의 음. 그 자리가 입지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음. 때문에 원 황실에 남아 있는 게 최선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거기다 이때는 정말 이 충선왕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환경이 좋았어요. 음. 앞서 본 대로 그 카이산을 황제를 밀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그렇죠. 황제의 네. 지금 최측근이고 음, 황제 못지않게 실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황태호가 굉장히 이뻐하는 사람이고 음, 이러다 보니까 원에 연경에 있으면 뭐 세상 겁날 게 없고 음. 너무나 편안한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자 이 신하들이 정식으로 황국을 청하는 전문을 올리게 됩니다. 네. 입조하라는 폐하의 명을 받들고 떠나신 후 본국을 지켜야 할 임무를 띈 신들은 전하를 배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그리워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임금의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백성들 또한 군왕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리시어 속히 귀국하셔서 전하를 기다리는 저희의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저렇게 간절한 서신을 올렸는데도 이 충선왕은 저것을 또 못 본 채, 못 들은 채 해놓고 나서 정말 뜬금없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고국에 돌아오니까 느닷없이 나 이제 왕 그만하고 이제 물려줄래 이렇게 전이 파동을 일으키잖아요. 이 신하들한테 약간 좀 짜증내는 건지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제스처였는지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뜬금없는 조치였어요. 역대로 이제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고 이 전이 파동은 뭔가 이 신하들에 대한 또 충성심을 네. 또 이렇게 확인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왕이 갑자기 전의를 한다고 하니 신하들은 당연히 아니되옵니다.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충선왕은 뭐 알았다 하면서 뭐 그냥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는데 넉 달 뒤에도 황당한 일이 발생을 해요. 그 세자와 세자를 수행했던 김중희 등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기록은 두 달 뒤 세자의 시신이 고려에 당도해 장례를 치루었다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예, 이때 죽은 세자는 원나라 여인인 의비 야숙진에게서 얻은 충선왕의 이제 장자죠. 네. 이때 전이하겠다고 하고 나서 그 죽기까지 이 짧은 기간을 고려해 보면 네. 이미 전이하겠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음. 뭔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음. 짐작할 수 있겠는데 네. 물론 이제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 내막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마도 이제 충선왕이 계속 그 귀국하려고 하지 않고 연경에서 버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선왕이 이런 행동에 불만을 푼 무리들이 세자를 중심으로 뭔가를 도모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네. 들고 그러니까 충렬왕과 충선왕의 그런 관계처럼, 이 충선왕과 세자 사이의 관계가 그러니까 혹시 재생산될 수 그랬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들고 그래서 어쨌거나 난데없이 세자를 죽인 건 너무 뜻밖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죄를 제대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자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같은 동복 동생인 강릉대군 왕도가 이제 이어받게 됩니다. 이 세자 교체 후에도 어쨌든 충선왕은 고려로 돌아와야 된다는 기국 여부는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이때 마침 그 원황제 무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원에서 이제 황제가 바뀐 거죠. 인종이 즉위 이듬해에 그 충선왕에게 귀국을 하라는 또 명을 내려요. 이제 몽골 예. 입장에서 이 고려왕 가기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때는 또 어떤 핑계를 대느냐 하면 지금이 이제 농번기다. 추수 때까지 좀 있다가 가겠다. 시간을 좀 벌려고 그렇죠. 했던 거죠. 막상 추수 때가 돼야 또 뭐 이유를 나라 미적거리자. 당시에 그 밀직사사 이사원, 화평군, 김심 등이 모의해서 이 충선왕이 영경에 있는 것을 고집하는 이런 인물들 때문에 이런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 권한공, 최성지, 박경량 셋이 자신들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 충선왕의 귀국을 계속 막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제거하고 왕을 모시고 우리가 귀국을 하자는 작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3명의 죄상을 쓰고 수백 명의 서명을 받은 후에 황후가, 이 몽골 황실의 황후가 총애하는 황관을 통해 태후 보좌기구, 황후 보좌기구인 휘정원에 이제 제출까지 하게 되는데 요 3명을 이제 옥에 가두자 이번에 충선왕이 나서서 황태후에게 이제 자신 입장을 어필을 해요. 김심 등이 자신에게는 이런 방구도 없이 휘정원에게
고소한 것을 무죄 삼아 좀 이들을 좀 석방해라, 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황태우는 모든 주청이 왕을 통해 오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 세 명은 풀려나고 오히려 이 충선왕의 기국을 주도했던 김신과 이사원이 장형을 받고 유배를 가는 이런 상황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충선왕이 특별한 결심을 바로 해버려요. 네. 네. 세자 왕도와 함께 황제를 찾아가가지고 네.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음. 합니다. 이번에는 이 세자를 데리고 갔다는 거는 정말 확실하게 물려주겠다라는 의사가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인종도 이제 충선왕이 그동안의 행태나 원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네. 선선하게 받아주죠. 음. 네. 그래서 이제 세자가 왕위에 오르는데 제27대 임금 네. 충수광 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물러나고 나서도 또 아주 이게 두고두고 문제가 될 행동을 하나 하는데 뭐냐면 세자 책봉을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자마자 곧바로 세자 책봉을 하는데 네. 아들이 앞으로 뭐 어떤 아들이 나올지 이런 걸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조카인 연안군 왕고를 세자로 삼아버립니다. 네. 이 조치를 보면 참 정말 특이하죠. 진짜. 네. 이 연안군 왕고란이가 어떤 인물이냐면 그 충선왕에게는 원래 이복 형이 있었습니다. 제국대장 공주가 충선왕을 낳기 전에 그렇죠. 정화공주가 이미 낳았던 장남이 있었고, 네. 정화공주의 장남이 있었고. 네네. 네. 그 강원공 자라고 하는 인데 충선왕이 세자에 책봉되게 되니까 이제 입지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충청도의 절에 들여보내져 가지고 거기서 네. 4년을 이제 정말 숨죽여서 지내했죠. 이 충선왕은 또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자신의 이복형의 처지가 되게 안타깝게 느껴졌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안쓰러워했고 그 안쓰러움이 그의 자식인 이 고에 대한 애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의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결국 세자로 삼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심형왕 자리까지도 물려줘 버립니다. 예. 이러면 고려왕과 심형왕은 동급이잖아요. 그렇죠. 원나라 황실에서 봤을 때 원황실에서도 이 심형왕이 된 고한테 공주를 시집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거의 이중 권력이 되고 심왕고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왕이 된 충소왕하고 뭐 입지가 전혀 다르게 오는 거예요. 그러네. 네, 이것이 하여튼 뭐 두고두고 분란의 씨앗이 되죠. 그리고 또 이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그 충선왕을 총애했던 인종이 죽고 그 아들 영종이 즉위한 후에 바로 오래도록 권력을 장악해온 흥성태우 그 세력을 이제 견제하면서 영종은 친정체제를 구축해 나가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한간, 임백안 독고사, 임바연 투구사라고 하는데 이 인물이 충선왕을 상당히 이제 비방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잘 먹히지 않는 게 인종이 워낙 그 충선왕을 총애를 하니까 이게 통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영종이 즉위한 후에는 확실하게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충선왕을 비방을 하고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본국으로 가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라고 했다가 급기야 토번 오늘날 티베트로 이제 유배를 갈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이 충선왕은 결국 티베트로 가게 돼요. 문제는 이때 따라간 이들이 뭐 한 18명밖에 안 됐는데 후위를 맡았던 뭐 방현 형제라고 하는 인물들은 짜증나니까 가는 도중에 이제 왕을 죽여버리려고 해가지고 뭐 불을 지르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결국 이제 목숨은 건지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와 같은 아주 이제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토본에 이르게 되죠. 저 장면도 정말 그 티베트로 유배를 간 충선왕이 신하들에게 자신의 구명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서신을 보내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내가 원수가 기부해 이 같은 우환을 당하매 혈렬단신으로 산 넘고 물 건너 1만 5천 리 길을 지나 토본에 왔다. 우리 사직에 큰 욕을 끼쳤으니 누워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어도 맛을 알지 못한다. 모든 원로들 또한 노심초사할 것을 생각하니 더욱 미안하고 부끄럽도다.
국왕은 아직 어려 국정을 잘 모르니 그동안 나를 꺼려했던 군수배들이 나의 이 같은 곤궁한 상황을 기회로 여겨 간교한 책략을 멋대로 꾸미고 우리 부자를 이간질하지 않는다고 어찌 단언하겠는가. 그대 원로들은 마음과 힘을 합해 속히 나를 귀환시키도록 황제폐하께 잘 아뢰어라. 자, 유배 3년 만에 영종이 죽고서 이제 유배가 풀려서 정말 다시 이 충선왕이 돌아오는데, 자, 이 3년간의 유배 생을 마치고 돌아온 충수광, 그 충선왕 얼마나 있어서 죽어요. 워낙 이제 고생도 했는지 그 유배에서 풀려난 지 2년 또 채 되지 않아서 1325년 영경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정말 뭐 파란만장했던 삶이었죠. 정말 진짜 본의 아니게 저 티베트까지 갔다 온 왕이에요. 네. 자, 이 충선왕에 대한 사신들의 평을 좀 살펴보면서 좀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충선왕은 세자 시절 원나라 조정에 입시해 요호수, 조명부 같은 명의들과 교유했으며 간혹 그 나라 정치에 관여해 썩 훌륭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왕위에 오른 후 삼국의 관직 제도와 겹치는 것을 피해 관직 명칭을 바꾼 것은 제국으로서의 법도에 충실한 조처였으며 전부를 올바르게 고치고 연법을 제정한 것은 정치의 요철을 난 행동이었다. 그러나 임금의 자리는 온 백성이 우러르며 모든 정무가 집중되는 자리라 단 하루라도 비워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왕은 황제의 분부로 보게한 뒤 부녀자들과 내시들의 꿰매 빠져 5해나 연경에 그대로 눌러앉았다. 이에 나라 사람들이 필요한 물자를 대느라 고통을 겪었고 시종하는 신하들은 오랜 객치 생활에 지친 나머지 귀국할 생각만 하면서 마침내 서로 모함하기에 이르렀다. 원나라 또한 그에게 염증을 느껴 2차례나 귀국을 종행해 오자 왕은 피할 구실이 없어 아들 왕도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조카 왕고를 세자로 삼았다. 그 때문에 부자와 형제 사이에 온갖 시기 질투가 일어나 그 화가 여러 대까지 그치지 않았다. 장래에 대한 계획이 이처럼 불성실했으니 그가 토본으로 유배한 것도 기실 우연이 아니다. 정말 앞서 본 대로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보여줬던 그 빼어난 충명을 생각하면 네. 왕으로서의 그의 행적은 너무나 기대가 좀 돼요. 네, 너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너무나 안타깝죠. 그렇죠. 네. 충분히 기대에 너무 못 미친 거죠. 빼어난 총명과 자질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의 중심이 연경이라는 이 하나의 집착함으로 인해서 국내 정치를 이상하게 망가뜨렸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연경이 있으면서 아들을 아마 조종할 그 아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신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 요량으로 아마 아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심한 고를 키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국내 정치도 망치고 그러니까. 정말 충성하면은 딱 우리가 기억에 남길 만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한 채 결국은 생을 마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청명함과 탁월한 학식으로 기대를 모았던 충선왕이 고려의 국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고려 조정에 분란의 씨만 남겨놓고 생을 마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양고의 도전편으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